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줄여서 공수처라고 하죠. 공수처 문제가 올해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여권의 연내 처리 의지는 강한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있고요. 20년 동안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시됐던 공수처가 이번에는 현실이 될 수 있을지 국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공수처,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검찰개혁 1호입니다.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도 얼마 전에 국회에 와서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상징이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청와대는 왜 공수처를 이렇게 꼭 설치해야 한다고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거죠? 그 일종의 그 수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나라 검찰이 정치 권력의 영향을 받아서 여당은 봐주고 야당만 때려잡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국민들의 신뢰를 검찰이 많이 잃어버렸죠. 그래서 이 뭔가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공약이 2002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나옵니다. 그 당시에 그 이회창, 노무현 후보 양쪽 다 공약이었고요. 그 이후에 끊임없이 공수처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 법적이 안팎에서 또 시민단체에서 뭐 끊임없이 주장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지금까지 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에서 아주 집요하게 반대하는 거죠. 네. 공수처가 생기면 이제 검찰이 좀 약화된다. 이제 이렇게 우려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과거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뿐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 수석 비서실장을 네.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공수처는 꼭 만들어야 된다. 주장을 했고 책에도 이제 여러 차례 써놨습니다. 이번에 공수처 도입 못하면 정권을 뭐하러 잡았느냐 이제 이런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좀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를 왜 강하게 주장하느냐. 사실은 이제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방법이라는 게 몇 개 없잖아요. 사실 검찰의 권한을 갖다 흩어놓거나 뺏는 것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공수처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일 거고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과거에 이제 중앙정보부가 가장 세던 시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찰 뭐 치안본부 시절이 있었고 이제 문민화 이후에 이제 검찰이 가장 이 20년 넘게 힘이 세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선 공약에는 공수처가 2002년 때부터 나왔지만 이제 실제로는 참여연대가 맨 처음에 90년대 후반부터 주장을 네. 해서 98년도 이제 15대 국회 때부터 이제 관련 법안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추 역사가 20년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진척을 못 보고 있죠. 이렇게 검찰의 반대가 있고 특히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이 이제 국회에 포진하면서 관련 법안들이 올라오거나 할 때마다 이제 계속해서 커트를 하고 법무부가 지원을 하고 이제 이 구조가 20년째 되고 있는데 청와대가 왜 공수처를 강하게 주장하느냐? 검찰개혁 방안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예. 그 이제 근원적으로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어떤 기류를 좀 반영을 네. 한 겁니다. 네. 이제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에 아주 강하게 이제 적폐청산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물론 어떤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들어서 이제 국민들, 주권자들의 뜻대로 뭔가 적폐를 열심히 청산해야 한다. 이런 게 이제 있겠죠.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 검찰이 이렇게 이 적폐를 잘 청산하고 수사를 잘 하는데 그 또 하나의 그 기관 뭐 그런 걸 뭐하러 만드느냐 이제 이런 무언의 어떤 시위라고 할까요? 압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깔려 있고요. 가끔 이제 뭐 여론조사 또는 논객들의 칼럼을 통해서 그런 주장들이 나옵니다. 또 검사들도 사석에서 만나면 그 공수처 선진국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도 이제 스스럼 없이 할 정도죠. 최근에 이제 검찰에서 적폐청산을 하면서 이 수사를 야당에서는 이게 정치보복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이 막 불거지고 막 이제 발이 꼬이는 정치적으로 이런 장면이 벌어지니까 이렇게 되면 또 공수처 도입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었던 게 사실이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제 당정청 회의고 그 자리에 조국 민정수석이 참석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초반 분위기를 이제 2003년이죠. 참여정부 초기 분위기로 이제 계속 겹쳐서 보는 시각들이 많잖아요. 당시 그러니까 대선 자금 수사가 있었죠. 예, 검찰개혁 세게
뭐 노무현 대통령도 추진을 하셨지만 그때 이제 대선 자금 수사가 되면서 이쪽 그 노무현 대통령 쪽도 수사가 진행되고 그때 대검 중수부는 갑자기 막 국민들의 여러 같은 국민검사 안대희, 국민검사 안대희가 탄생하던 그런 계기가 됐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검찰 개혁의 동력은 떨어지고 강문실 법무부 장관이 사실 그걸 할 정도의 저건 또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겹치면서 이제 좌초가 됐고 그 이후에는 뭐 이제 보수 정권 9년 되면서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게 사실은 난망한 일이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아마 이제 10 몇 년 만이죠. 이제 그 참여정부 초반에 그 끝났으니 한 15년 만에 네. 이제 다시 왔던 것이고,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검찰이 지금 열화와 같은 수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보수 진영의 논리를 전달하자면 지금 그 보수 정권 9년의 어떤 검찰의 행태를 개혁하자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실제로 뭐 이게 죄가 있는데 그럼 처벌을 안 하냐 이 논리는 이제 당연한 거고요. 우리 이쪽 진영에서는. 근데 저쪽 진영에서는 야, 그 논리를 따지면은 그때는 뭐 그 죄가 없어서 만들어냈느냐. 뭐 그 어쨌든 정권이 지금 사실은 검찰 내부의 일부 불만이라고 이제 표출되는 것들 이제 부풀려서 아니 보도되거나 밖으로 나오는 것들이 저번 정권에 했던 것과 검찰이 지금과 뭐가 다르냐. 위에서 내려오고 넘기는 사건들 계속해서 처리해주고 있지 않느냐. 이게 그럼 검찰 개혁의 어떤 말하는 것과는 이율배반이 아니냐. 이제 이런 논리들을 갖다 주장을 펴고 있거든요.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진영에서는. 사실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만약에 공수처 논리를 진행을 해가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이 돌파해야 될 방안들, 그 정당성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는 방안들이 필요한데 지금 김관진 장관 전 장관 적부심에서 풀려났고요. 여러 가지 이제 법원이나 이런 데서 또 몇 개씩 이게 좀 수사나 검찰 수사 이런 부분들이 좀 어긋날 때마다 이제 보수 진영 쪽에서는 그걸 또 부풀려서 검찰 수사 봐라. 결국 하명 수사, 정치검사 수사 결국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이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참 어떻게 좀 검찰이나 이런 쪽에서 돌파를 할 수 있을지 이게 이제 공수처 앞으로 진행 상황에서 이것도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병헌 정무수석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수사를 했고요. 청와대 최근 움직임은 검찰의 전병헌 수석에 대한 답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네. 뭐 여당 사람, 청와대 사람들을 검찰이 수사한다고 해서 우리가 검찰 개혁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다. 반드시 도입하겠다. 이제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 문재인 정부는 이제 출범하자마자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인 것 같아요. 그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공수처 법안을 내놓기도 했고요. 문재인 정부 출범 뒤에 공수처 설치 논의 경과 어떻습니까? 좀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이제 대통령한테 업무 보고할 때 첫 번째 지시사항이 공수처를 꼭 도입할 수 있도록 안을 잘 마련해달라. 네. 이런 것이었고요. 그 즈음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라는 장관한테 어떤 그 정책 자문을 하는 뭐 권고안을 내는 그런 위원회가 법무부에 만들어집니다. 그 위원회에 이제 저도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공수처 법안을 아예 좀 완결된 형태로 만들어 보자. 이거를 정부 제출 법안으로 낼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완결된 법안으로 법무부에서 안을 가지고 있으면 국회에서 의원들이 낸 공수처 법안을 심의할 때 정부 의견으로 좀 공식성을 갖지 않겠는가 해서 완결된 법안 형태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법안에 검사 숫자가 한 30명에서 5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이거 너무 큰 것 아니냐. 그래서 뭐 슈퍼 공수처다. 뭐 이런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뭐 물론 이제 검사들이 그 공수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이제 불편하니까 슈퍼 공수처라는 말을 좀 확산시키는데 기여를 했을 겁니다. 아무튼 법무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안을 좀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25명 정도, 네.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숫자로 좀 줄이고요. 이런 수정안을 법무부에서 또 언론에 이렇게 공식 발표를 하고 지금 법무부 안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뭐 공청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정부의 공식 법안 제출 절차를 밟지는 않고요. 나중에 이제 법사위원회에서 공수처 법안 심의를 할 때 법무부 의견으로 제출을 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인 것입니다. 네. 법무부에서 법무검찰 개혁이 안을 갖다 반토막을 냈는데 좀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갈등 같은 게 좀 있었고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지금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지금 참여하고 계시죠. 위원이시니까 그렇습니다. 내부 분위기를 좀 전해주시자. 아니 굉장히 이제 중요한 법안을 냈는데 이걸 법무부에서 너무 약화시킨 것 아니냐 해서 위원들 중에 한 절반 정도가 법무장관을 따로 면담을 해서 좀 항의를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고요. 법무부 장관이 뭐 법무부에서 수정한 그 안을 또 저 끝까지 고집할 생각은 아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의견도 어차피 이게 그 의원 입법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법사위 의원들한테 또 그대로 전달을 하겠다. 그런 것들을 다 참고해서 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 이제 이런 답변을 들었던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규모를 줄여서라도 공수처를 꼭 실현하겠다. 이런 이제 의지가 상당히 강해 보이는데 그러면은 공수처가 설치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정말 검찰 개혁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검찰 개혁이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검찰 개혁의 사실상 유일한 방안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과 공수처를 등치시키긴 하는데요. 이 개혁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어떤 뭔가 좀 나아지거나 이런 부분이 사실 이건 나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기존에 있던 국가 권력의 가장 센 국가 권력을 잠시 떼어서 사실 또 다른 기관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기관이 서로 견제를 하라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파생되는 게 어떤 정치적 수사나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자. 수사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확보하자 이런 건데 그런 차원에서는 개혁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공수처나 이런 논리를 보면 과거 이제 대검 중수부 폐지할 때도 검찰의 논리는 그거죠. 이 중수부 폐지를 누가 가장 좋아할 것 같냐? 정치인이다. 중수부 없어지면은 정치인 수사 준다. 이 논리였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중수부 폐지되고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정치인 수사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제도든 사실은 이제 자기들의 어떤 기관의 권력이나 이런 걸 떼어가는 거에는 상당한 공포심이 있고 그게 저항감이 어마어마하죠. 지금 문물검찰총장 지금 이른바 청와대나 국정원에서 넘겨오는 수사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잘 처리하고 있고 이렇다고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보수 진영에서는. 문물검찰 그렇죠. 공수처 찬성 안 합니다. 그 양반. 그죠? 예전에 인사청문회 때도 명확한 답변 안 했습니다. 네. 자기들도 좀 대검찰청 차원에서 따로 한번 제도 논의해보겠다, 연구해보겠다 이렇게 했지 명시적으로 공수처 찬성하겠습니다. 이런 말 안 하거든요. 검찰은 굉장히 내부 조직 논리와 생존 논리가 20년 넘게 굉장히 체계화되고 구체화되고 아주 끈질기게 살아남는 그 체질로 바뀐 상태라 일부 수뇌부가 좀 동조하거나 하더라도 전체가 따라오거나 아니면 중간에 또 중간 간부들 또 내지는 이른바 특수 공안 기획 서로 이른바 지경이나 라인별로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 어쨌든 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름 의견을 모으거나 총알하지 않고서는 사실 조직이 쉽게 물러가지 않아서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은 역설적으로 검찰이 사실은 두려워하는 거는 뭔가 해치면은 검찰이 이른바 개혁에 준하는 뭔가가 내지는 뭔가 어떤 기능상의 권한상의 큰 변화가 분명히 있구나라 이렇게 좀 반대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기소권 독점을 이제 깨는 것도 이제 크긴 클 텐데. 이거는 이제 권력을 검찰이 가진 어떤 권한을 뺏는 것, 분배하는 것 이런 시각에서 볼 일은 아니고요. 이 공수처 만든다고 갑자기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또 이 제도 자체가 선진국이 없는 제도라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이런 공수처를 만들어야 된다고 국민들의 80%가 찬성하는 것은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우리나라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 심지어 정권이 물어라 하면 가서 무는 개 노릇을 했다라는 인식이 아주 강하게 있죠. 네. 이를테면 PD 수첩 사건 때 아주 무리한 기소를 해서 나중에 다 무죄가 나왔는데 위에서 정권에서 기소하라고 그러니까 기소한 거 아닙니까? KBS 정현주 사장 법원에서 조정을 했는데 그걸 배임으로 기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짓을 우리나라 검찰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검찰은 후진국이에요. 검찰의 공수처 도입 반대 논리는 현재로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를 만들자는 사람들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논리는 검찰의 권한을 뺏자가 아니고 이른바 매기 효과라고 있죠. 미꾸라지를 운송을 하는데 그냥 쭉 쳐져서 한 절반 정도는 죽어버리더라. 그러니까 메기를 한 마리 집어넣으면 메기가 미꾸라지를 잡아먹으려고 돌아다니니까 미꾸라지들이 아주 팔팔한 상태에서 운송이 되더라. 검찰이 더 이상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도록 각성시키고 깨우기 위해서
또 하나의 수사기관이 필요한 거다. 그게 바로 공수처다. 이런 논리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공수처 이제 매기가 이제 사실은 이제 공수처가 1등 매기고 지금 이제 아마 청와대 생각하는 거는 이제 2순위 매기는 이제 경찰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마 공수처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동시에 가져가고 싶지만 제가 봤을 때 그거는 병렬적으로 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아마 청와대 생각해서 이게 안 되면 이걸로 가야겠다. 아마 이게 내심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정말 안 된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이 이걸로 어쨌든 최대한해서 이 매기 역할을 갖다 경찰한테 주겠다 이럴 것 같은데 그래서 뭐 20일 어제죠 경찰개혁위원회라고 또 있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말고 좀 네. 이쪽보다 좀 상대적으로 주목을 못 받아서 그렇지 지금 현재 경찰개혁위원회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뭐 최근에 발표한 게 자치경찰제 이게 사실은 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어쨌든 전제 조건인데 자치경찰제를 갖다 공고를 했고요. 거기도 일단 뭐 공고 수준인 거죠. 그리고 또 국가수사본부라고 뭐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역시 이제 만약에 수사권을 갖다 일부 검찰의 수사권을 떼어서 경찰한테 준다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경찰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중립성, 독립성이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낮은 수준의 네. 그걸 보여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외부인이 국가수사본부장을 맡고 이른바 일반 경찰들, 그러니까 경찰청장, 각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은 어떤 그 수사나 이런 데 개입 못하게 하겠다. 이런 이제 그림을 갖다 그려서 또 공고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시도들이 되고 있고 내가 봤을 때 이게 지금 아까 전에 첫 번째 질문 들어가면 이제 이것 때문에 검찰이 요새 열심히 국민들이나 여론에 맞게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지금 공수처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한 이제 보험성 지금 어떤 제도 개혁도 추진되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은 공수처 논의가 이게 뭐 단순히 검찰의 뭐 조직 보호 논리 아니면 또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반대 이거 말고도 사실은 좀 이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이 많다는 전망입니다. 네. 어쨌든 이제 가장 큰 장애물은 자유한국당의 반대예요. 국회에서 이제 입법이 돼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은 이제 강하게 이제 반대를 하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은 뭐 검찰을 견제하는 별도의 수사기관을 만들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문재인 표 공수처는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약간 좀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한 스탠스가 뭔가요? 이게 다릅니다. 각 저 의원들마다 다른데 네. 이게 한 20년 가까이 공수처 논의 동안 보수정당 그러니까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까지 이어지면서 공수처 설치에 대해 다른 목소리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일 대우 이른바 웬일로 절대 다른 목소리가 안 나. 무조건 반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저 검찰 출신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네. 이 양반이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권을 주면은 나는 찬성한다라고 돌아섰어요. 그리고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 법사위원들 중에도 그리고 아니면 또 일부 의원들도 공수처 필요하다 명시적으로 말은 않지만 뭔가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 심지어 당 대변인 논평이 이제는 검찰 개혁을 할 때다. 이 검찰 개혁이란 표현 자체는 민주당의 이 저작권이 있는 것이지 자유한국당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말을 갖다 쓴 적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최근에 적폐청산 뭐 검찰 수사라는 청와대발 강한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위기감, 반발 심리, 뭐 최경환 친박 핵심에서 최경환 의원까지 막 의원회관 털려가고 뭐 친박계 의원들 뭐 이우현 의원이나 아니면은 또 원유철 의원 이런 양반들까지 계속 수사선상에 오르니까 이게 이 검찰 안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 턱 밑까지 뭐가 다가왔을 때 뜨거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일부 검찰 앞으로 문재인 정부 5년이잖아요. 문재인 5년 동안 1억은 못 사니 뭔가 어쨌든 흩어놓되 공수처장 추천권을 야당이 가져오자. 아마 이 정도 선에서 타협할 수 있다라는 이제 좀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정말로 이쪽 일부의 생각이고 지도부 홍준표 여기 검찰 출신 홍준표 대표 그리고 정우택 원내대표 절대 반대입니다 지금. 그리고 뭐 대부분의 나머지 의원들도 당 지도부가 반대하는데 안 된다 이런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정치적 기반이 검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사 출신 정치인들이 대부분 과거에 이제 한나라당, 새누리당, 지금 자유한국당 소속이고요. 심지어 무슨 공천심사위원장을 시켜도 검사 출신들을 네.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뭐 정홍원, 또 그 전에 안강민, 또 나중에 대법관을 하긴 했습니다만 검사를 훨씬 해서 유명해진 안대희 이런 사람들이 다 자유한국당의 이제 인재 풀로 적용을 했고요.
사실은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검찰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은 자기들의 정치적 기반 자체를 스스로 허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 아주 나쁘게 보면 나중에 정치를 그만두고 검사들이 다시 변호사로 돌아갈 경우에 이 정치인들이 변호사로 다시 돌아갈 경우에 검찰 후배들한테 가서 또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자기 밥그릇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측면 이거 없다고 할 수 없고요. 아무튼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이 태도는 뭐 한치도 흐트러짐이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베트남에 가 있는데요. 근데 뭐 이제 오늘 밤에 돌아올 것 같고요. 23일 밤에. 근데 이제 거기 가서도 끊임없이 그 일부 당내에서 조건부 찬성론, 야당에게 공수처장 추천권을 주면 받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바로 득달같이 베트남에서 페북에다가 절대 안 된다. 춘견도 지금 저러고 있는데 맹견까지 풀어? 그러니까 춘견은 검찰이고 맹견은 공수처라는 얘기죠. 이러면서 이제 주장하는 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가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홍준표 대표는. 그래서 뭐 이른바 저 수사권 경찰 주고 영장 청구권도 경찰 주고 그래서 검찰과 경찰을 뭔가 대등한 관계를 가진 이 저 기관 대 기관으로서 이른바 맥이 만들자는 거겠죠. 가자고 하는데 다만 홍 대표는 이른바 앞에 그 전제 조건들. 사실 경찰이 저번 여기 저 더정시에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경찰이라는 게 조직이 13만 명 거대한 조직이고 정보, 수사, 뭐 경비 이 웬만한 모든 기능을 다 갖고 있는 조직이라서 견제 장치가 필요한데 사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자치경찰제, 검경수사권 조정의 전제로 자치경찰제 이런 걸 갖다 요구했던 것이고 그게 지금 현재 경찰개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홍 대표가 과연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 만약 그 검찰을 견제하게 경찰에게 동등한 권한을 준다고 했을 때 이거는 기관 대 기관 간의 경쟁을 될지 몰라도 그 사법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국민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건 또 어떻게 될 것인지 갑자기 국민들은 센 기관 하나가 지금 뭔가 위에서 설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두 기관이 다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과연 홍 대표가 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어쨌든 각각의 기능을 이쪽에 새로 부과할 때 이쪽에 대한 견제 장치까지 고민하고 있는가 저는 그거는 별로 생각이 안 되는 것 같고요.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좀 쉽게 생각하는 것들은 검찰 뭐 공수처에 반대하는 논리는 자기는 검사 시절 때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 요즘 검사들이 기가 빠지고 대가 없고 나는 말이야 뭐 위에서 찍어 눌러도 모래시계 검사다 이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슬롯머신 사건하고 그때 이건계 고검장 뭐 건드리고 하다가 안기부로 좌천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옷 벗고 나왔는데 그런 걸 자꾸 자기는 아마 대입시키면서 검사들이 이런 정치적인 압력이나 이런 게 굴하지 않고 하면은 다 되는 것이고 대통령이나 청와대도 그런 정치적 압력 가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굉장히 선의의 제도를 갖다 아니면 자기의 내가 해봐서 아는데 수준의 MB 수준의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인식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냥 하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지금 그렇죠. 여론조사를 보면 검찰에 대한 불신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공수처 도입은 80% 정도가 국민들이 찬성을 하는데요. 수사권을 경찰에 주자. 여기에 대해서는 뚝 떨어집니다. 50%에서 60% 정도만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좀 분리하고 경찰에 좀 수사권을 더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 얘기는 이렇게까지 검찰이 불신을 받고 있는데 국민들은 경찰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이걸 홍준표 대표가 모르지 않기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고요. 그냥 공수처 만들지 말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말이 이제 자유한국당 공식 성명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 어쨌든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하고 어쨌든 균열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공수처 법 국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뭐 자유한국당과의 합의 처리도 가능할런지 아니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뭐 패스트트랙으로 내년에 이제 처리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어떻게 지금 전망하시는지요? 일단 법사위 법안 심사 1소위 그러니까 법사위 1소위와 2소위가 있는데 법사위 소관 법안이 이제 1소위에서 심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게 이틀 전이죠. 그게 소위에는 올라왔는데 거기서 나왔던 게 이제 자유한국당 검찰 출신 김진태 간사 같은 경우가 공수처는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가 될 것이다. 이제 이미 당론 반대입니다. 그래서
전체 회의로 아마 안 넘기려고 할 거예요. 아예 못 나가게 할 건데. 그러니까 이제 다만 이제 만약에 넘어갈 경우 권성동 위원장은 어쨌든 조건부 찬성이지만 그렇다고 본인이 나는 찬성하니까 당론에 반대 뭐 당론과 달리 나는 뭐 다시 본회의 옮기거나 심사를 진행하겠다.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법사위에서 이 계속 홀딩되고 이 상황이 지속되다가 아까 말했듯이 패스트 트랙 이 부분이 아마 이제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텐데 이게 어쨌든 기본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이제 공수처안이 만약에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 안이 오고 좀 축소된 안이 오고 이걸 또 야당의 어떤 요구를 받아들이고 하면서 굉장히 형해화될 가능성도 있고요. 법안 자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공수처의 기능이 더 낮춰지거나 지금 정부 여당은 청와대나 어떻게든 기능을 갖다 떼어내고 뭐 차포 다 뗀 공수처라도 일단은 출발을 시켜놓고 이 부분에 대한 의지가 워낙 강한 것 같아서 뭔가 좀 변수는 있지만 만약에 야당이 정말로 전폭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뭔가 옵션이나 제안을 만약에 한다면 권성동 위원장이 사실 그거에 혹한 거거든요. 한다면 혹시 좀 어떤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뭐 법사위 문턱도 넓기 힘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정치부 기자들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개혁에 반대하는 논리, 개혁을 좌초시키는 기술 이걸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검찰 개혁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런데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런 논리로 강론에서 발목을 계속 잡습니다. 그러면 그 개혁이 좌절되는 거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검찰 개혁 해야 합니다. 총론에 찬성하면서 근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되면 이거 사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또 이렇게 되면 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발목을 잡는 거고요. 전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절대로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유일한 방법은 국회법 85조 2의 신속 처리 대상 안건으로 올리는 방법입니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을 하면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올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올라가면 상임위원회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합쳐서 330일 뒤에 본회의에 상정이 되죠. 그런데 이 법안은 법사위가 바로 소관 상임이기 때문에 법사위 90일을 빼야 됩니다. 네. 그러면 240일 뒤에는 본회의에 상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문제는 제적의원 5분의 3, 180석을 찬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것인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121석, 국민의당 40, 그다음에 바른정당이 줄어서 11, 그다음에 정의당 6 이렇게 더하면 178. 두 석이 모자라죠. 민중당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진보정당 쪽에 민중당 쪽에 두 사람이 더 있고요. 또 어쨌든 지금 국회의장도 무소속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180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이 네 당의 원내대표들이 이 안을 잘 합의안을 만들어서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국회에서 의결해서 걸어놓으면 내년에 240일 뒤에는 이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도 있겠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일정과 로드맵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40일이라면 이제 기본 8개월인데 이게 뭐 12월 달에 한다고 해도 내년 8월이면 8월. 이제 20대 국회 후반기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바른정당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자유한국당으로 일부 갈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때 되면 이제 원내 일당 같은 게 또 만약에 바뀌게 되거나 이러면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이 또 조합이나 이런 게 막 또 논의가 되고 실제 바뀔 수도 있어서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때는 180석이 필요한 게 아니고 과반이면 상정이 되죠. 되기 때문에 네. 과반이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올려놓는 게 중요하다는 계산이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네. 네, 공수처 자체에 대한 찬반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또 하나의 무소불위 사정기관이다. 대통령의 또 다른 칼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등등의 내용인데 지난 대선에서 여야 4당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금 국민 86%가 찬성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설치해서 운영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유한국당도 문재인표 공수처라서 무조건 반대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더 논리적인 근거를 내놓고 그렇게 해서 더 성숙한 토론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저정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